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저도 옛날에 이거를 올릴까 생각했었는데, 다른 분이 댓글로 자기는 이 검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올려주시는 걸 보고, 그냥 이거를 저도 한번 정리해서 올려보자 하는 마음에 올리는 내용입니다. 그,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 휴먼 벤치마크닷컴이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기억과 주의, 그 다음에 시각과 운동 협응과 관련된 능력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해줍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리액션 타임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거를 한번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해요. 뭐 이제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이 반응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 지금 이 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얘가 색깔이 갑자기 바뀌면 최대한 빨리 클릭을 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검사 구성은 본 빨간색이었다가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연두색으로 바뀌었을 때 빠르게 클릭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르면 빨리 클릭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5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 이것들을 정리해서 너의 반응 시간 평균은 얼마인지 알려주는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검사에 어떤 포함되어 있는 뭐 인지 요소를 우리가 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어텐션과 관련된 영역에서 이제 비질런스 아니면 뭐 얼러트니스, 어텐션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되게 좀 기본적인 각성 수준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요소를 측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한번 사이코파이로 만들어 보도록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 이제 검사가 시작하게 되면은 처음에 참가자들한테 안내를 해주는 요소가 포함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플로우를 보시면은 한번 루틴의 이름을 고쳐보죠. 얘를 이제 우리가 인트로덕션으로 바꾸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검사가 시작하게 되면은 여기서 색깔을 제시해주는, 큐를 제시해주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루틴을 추가하자면은 이제 뭐가 있을까요? 뭐 큐가 있을 거고, 큐를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 마우스 클릭을 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 제시해주는 구간이 있죠. 그럼 이제 이거를 피드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피드백 루틴을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피드백 루틴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큐랑 피드백 루틴이 반복해서 제시가 될 거예요. 5번 정도 반복한 다음에 실험이 다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너의 반응 시간은 이렇게 나왔다 라고 알려주는 구간이 있었어요. 저는 이거를 태스크 엔드라고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스크 엔드.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어떤 흐름을 보면은 이 정도로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Q 구간에서 뭔가 조금 다르게 분산되어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구성한다고 봤을 때 이제 이 사이코파이 실험을 설계하시는 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제 어떤 변수를 설정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 검사에서 이 Q 단계에서 랜덤이 되는 구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 색깔이 바뀌는 시간, 이 시간은 이제 매 시행마다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이제 갑자기 확 색이 바뀌는 그 구간을 우리가 설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사이코파이 기본 기능으로는 구현할 수 없고, 우리가 이 코드 커스텀에 있는 코드 기능을 이용해서 언제 화면의 색깔을 바꿀지, 이거는 이제 매 시행마다 랜덤하게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드를 사용하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굳이 쓸 거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검사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이제 한번 이 검사의 어떤 배경 색깔, 이거 시작할 때랑 그 다음에 피드백 구간에서는 이 배경색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그러면 바꿔보도록
바꿔볼까요? 이 전체적인 이 실험의 색상을 배경색을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설정창에 보시면은 세팅 쪽에 이게 스크린 쪽에 보면은 이제 색 컬러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러를 바꿔 주시면 되는데 이제 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 색깔을 클릭하면은 멈추는 경향이 있어서 바꿔보진 않겠습니다. 바꾸고 싶으면은 이제 여기 사이코파이 컬러로 가서 홈페이지에 있는 사이코파이 컬러 쪽에 가서 비슷한 색깔을 지정해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컬러 네임으로 가서 어떤 색이랑 비슷해 보일까요? 이 다저블루랑 좀 비슷해 보이네요. 그러면은 얘를 다저블루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컬러를 다저블루로 바꿔주고 OK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시작했을 때 보면은 안내문이 있을 거예요. 안내문이 가서 아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차량 안내 문구가 나오죠. 여기 보면은 이제 빨간색 박스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을 때 최대한 빠르게 버튼을 누르세요 라고 안내 문구가 나오죠. 그럼 이제 이 안내 문구를 한번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스트럭션, 제가 그냥 스팀 인스트럭션으로 이름을 정하고 빨간색 박스가 빨간색 사각형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을 때 최대한 빠르게 바뀌게 뭐 마우스 클릭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키보드 버튼으로 입력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마우스 썼으니까 저도 마우스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 마우스를 클릭하면 검사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죠. 마우스를 클릭하면 검사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안내 문구를 쓰고 그 다음에 얘 색상은 화이트로 되어 있고 글자 폰트만 이제 제가 나눔 스케일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한 0.05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 만들 때 한 가지 좋은 습관은 매 단계마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만들어 본 다음에 실행을 해보지 말고 단계마다 실험을 진행해 보면서 각 단계에 어디 문제가 없는지 이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제가 이 스팀이라고 하는 걸 이제 큐 루틴에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얘를 복사를 해서 커피 컴포넌트를 해서 이제 인스트럭션 쪽에 페이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페이스트 컴포넌트를 하면 안 되네요. 일단은 삭제를 하고 지금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스팀 인스트럭션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입력해 볼게요. 그 다음에 폰트만 조금 바꿔주면은 된 것 같아요. 자, 한번 이제 검사를 진행해 볼게요.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되는 포인트는 첫 번째는 이제 배경 색깔이 바뀌었는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처음에 작성한 안내 문구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왔는데 지금 글자가 조금 깨지죠. 글자가 깨진 이유는 이제 맥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폰트가 약간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얘가 색이 좀 더 어두운 것 같아요. 색상만 조금만 더 어두운 걸로 바꿔볼게요. 다저블루 말고 로얄 블루는 좀 보라색 같은데 스틸 블루 정도 바꿔볼게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스틸 블루로 바꾸고 다시 한번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색상이랑 그 다음 글자도 문제없이 출력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 실험을 진행하는 사람의 컴퓨터에서 나눔 스퀘어가 없으면 이거는 아마 다른 적절한 폰트로 대체가 될 건데, 처음 저희가 보는 이 화면과 동일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안내 문구를 보면은 이 마우스를 클릭하면 검사가 시작된다고 했으니까 정말로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검사가 시작되게끔 진행을 해야겠죠. 근데 검사가 시작된다는 거는 이 인트로덕션 루틴을 끝내고 다음 루틴으로 넘어간다는 거니까 이쪽으로 설정을 좀 바꿔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리스폰스로 가서 여기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되겠죠. 마우스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스톱 듀레이션은 무제한으로 둔 다음에 이 엔드 루틴 언프렌스를 이제 애니 클릭으로 하면 되겠죠. 제가 스팀 RESP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세이브는 유클릭스 언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별다른 옵션은 체크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마우스만 클릭했을 때 다음 루틴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한번 이것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제대로 작동한다면 제가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이 실험이 끝내야겠죠.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실험이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실험이 끝나는 이유는 이 이후에 Q 피드백 태스크 엔드 루틴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Q 루틴으로 가서 이제 이곳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빨간색 박스를 제시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만들어 볼 건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폴리곤을 쓸 수 있겠죠. 폴리곤으로 제가 뭐 스팀 Q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쉐이프는 렉탱글로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이제 이 화면 전체를 다 채우고 싶다, 그러고 싶다면은 이제 이 빨간 색깔 박스를 실험 화면 모니터 사이즈에 맞게 맞춰주면 되겠죠. 이제 뭐 한 가지 되게 쉬운 방법은 이 노멀라이즈 NORM 단위를 이용해서 여기 11 쓰면은 다 채워질 것 같아요. 11을 쓰고, 그 다음에 어피어런스 쪽에서 얘를 이제 한번 처음에 빨간색으로 제시가 되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레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색상 쪽은 설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OK를 누르고 일단은 1초 정도만 나오게끔 진행을 해 볼게요. 여기서는 터치가 제대로 됐다면 처음에 마우스 클릭하고 나서 그다음에 화면이 빨간색으로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화면이 바뀐 걸 알 수 있는데 이 실험 전체를 채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또 바꿔줘야겠죠. 얘가 지금 그냥 하이트로 가서 하이트 세로 1에 그 다음에 가로는 아마 얘가 이 모니터의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얘가 지금 1440 곱하기 900인데 이거에 맞게끔 비율을 맞춰주면 되거든요. 계산기를 이용해서 1440을 90으로 나누면은 900으로 나눠야 되는데 대략 1440을 나누기 900 하면은 1.6 정도가 되네요. 그럼 이제 가로는 세로 길이 곱하기 1.6을 하면 되겠죠.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 사람들 실험하는 환경에서 이제 저처럼 다 맥을 쓰지 않고 윈도우 뭐 1980 곱하기 1080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비율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얘를 2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저장을 하고 이번 다시 한번 실험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 화면 전체를 다 빨간색으로 채운 것 같아요. 약간 좀 눈이 부시긴 한데 너무 좀 밝으니까 아니면 일부 구간만 채우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여기서는 아주 빨간색을 안 썼네요. 그러면 색깔을 조금 덜 부담스러운 한번 크림슨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밝긴 하지만 뭐 이전보다 조금 나아지긴 했네요. 색상 찾는 것도 일인 것 같아요. 레드는 너무 아까 그랬었고, 약간 좀 어두운 계열의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다크레드를 쓸 거고, 이 정도면 조금 덜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다크레드를 쓰기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초록색으로 화면이 바뀌게 되죠. 여기서 보면은 이 초록색을 바뀌게 되는데, 이 초록색으로 어떤 색을 쓸 건지는 좀 해야 되는데 저 그냥 다크시 그린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색상을 쓸 건지 정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는 어떤 시간대에 자극의 색상을 바꿀 건지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랜덤 요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스팀 코드로 그냥 이름을 넣어 보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루틴으로 가게 되면은 루틴으로 갔나? 일단 루틴으로 가서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어떤 시간대에 이 시간을 자극의 색상을 바꿀지를 정해줘야 돼요. 그럼 일단 실험하기 전에 임포트 랜덤을 해주고, 이런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요소를 랜덤하게 뽑아줄 수 있는 방법은 이 랜덤 요소 중에 랜덤 패키지에서, 라이브러리에서 우리가 갖고 올 수 있을 만한 함수가 랜드인트 함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할까요? 체인지는 랜덤점 랜드 인트를 써서 대략 너무 빨리 바뀌면 안 되니까 1초에서 5초 사이에 랜덤하게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럼 1부터 5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되면은 값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은 1부터 5 사이에 정수가 출력되기 때문에 1, 2, 3, 4, 5가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초 사이 범위가 있다고 하는 거죠. 범위가 이 초 사이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이걸 조금 더 세밀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11부터 50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10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타임 체인지를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타임 나누기 10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터미널을 켜서 파이썬 임포트 랜덤을 해준 다음에 랜덤.랜드 인트 11부터 50까지 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그 사이에 랜덤하게 나오는데 얘를 이제 1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6초 여기서는 2.5초 이런 식으로 좀 더 파라미터를 더 세분화해서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더 세분화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얘를 101부터 뭐 500까지 한 다음에 100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시간 변수는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시간 변수에 따라서 나중에 이 필 컬러의 값도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필 컬러의 값을 이제 set every frame으로 설정을 해준 다음에 이제 이게 바뀌는 그 순간을 그 프레임에 이제 이 스팀 큐 컴포넌트의 색상만 바꾸게끔 설정을 바꿔주면 될 거예요.
보더 컬러도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색상을 똑같이 따라가는 게 좋겠죠. 그러면 저는 얘를 스팀 컬러라고 하는 변수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수를 사용할 때는 여기 달러 표시를 적어 주시는데, 달러 표시를 안 적어도 되는 경우에는 여기 옆에 이 달러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굳이 이 작은 옆에 달러 표시를 안 적어 주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은 바꿔주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쪽에서는 봐야 되는 게 이 스탑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매 시행마다 또 랜덤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되긴 하지만, 여기서는 스탑도 그냥 듀레이션은 무제한으로 두면 될 것 같아요. 버튼만 누르면 이제 루틴이 끝나게끔 설정만 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나머지 것들은 볼 건 없는 것 같네요. 저장을 한번 해주고, 스팀 코드는 이제 맨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지금 이 스팀 큐에서 우리가 이 스팀 컬러라고 하는 변수를 참고를 하는데, 그러면 이 큐가 나오기 전에 코드가 미리 실행이 돼가지고 스팀 컬러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줘야지 얘가 문제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스팀 컬러를 이제 볼 건데, 이제 처음에 루틴 시작할 때는 스팀 컬러는 또 지정을 해줘야겠죠. 스팀 컬러는 아까 설정했던 빨간색이 다크레드였죠. 그러면은 다크 레드로 이름을 적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작성한 이게 문제없이 작동하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프레임 쪽에서 이 색상을 지정을 해주기 전에 한번 이 루틴 시작할 때 다크레드라고 설정을 한 게 문제없이 작동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저장하고 다시 한번 실험을 진행을 해보죠. 그러면은 지금 색이 문제없이 바뀐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이 G프레임 쪽에서 어떤 특정 시간이 됐을 때 색상이 바뀌게끔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함수가 있을 건데, 저라면은 이제 먼저 여기서 시간을 측정하는 함수를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코어. 그러면은 이제 이 시간을 우리가 재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재는 방법은 제가 따로 다뤄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사이코파이 다음에 코어 클락이라는 요소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코어 클락을 사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간을 측정하게 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타이머라고 하는 변수를 지정을 해서 루틴 시작할 때 한번 타이머가 이제 그때부터 반응이 기록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시간이 기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while이라고 하는 걸 써서 while 타이머가 랜드 인트보다 작을 때까지, 타임 체인지보다는 작을 때까지,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 시간 때까지 작을 때까지는 이 스팀 컬러는 이제 하는 건데, 이제 보면은 그냥 타이머가 색이 커지면 작을 때까지 while 타이머가 타임 체인지보다 작을 때까지는 그냥 이거 if만 쓰면 될 것 같아요. if 타이머가 타임 체인지보다 값이 커지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타임 체인지가 뭐 1.5초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타이머가 1.5보다 더 커지게 되면은 스팀 컬러의 색을 바꾸는 거죠. 스팀 컬러의 색은 빨간색이 아니라 아까 설정했던 게 뭐였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미디엄 시 그린으로 바꾸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설정을 바꿔보고 실험을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게 문제없이 작동한다면 어떤 특정 시간 이후에 갑자기 빨간색이 초록색으로 바뀌는 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지금 오류가 떴는데, 오류가 뜬 이유는 이제 between instance of clock이랑 float 한번 좀 확인을 해보죠. 코어 클락
getTime을 사용해줘야겠다. 이 getTime이라고 하는 걸 써서 그때부터 시간을 기록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timer.getTime 이렇게 적어주면 이제 이 타이머가 여기서 그 기록되면서 이제 여기선 타이머 getTime 하게 되면은 그 매 프레임마다 시간을 기록해주는 데이터가 기록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아까 발생했던 오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보면은 색상이 바뀌었는데 지금 미디엄 시 그린이라고 하는 색상이 정의가 되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유는 보시면은 제가 변수 설정할 때 여기다가 원래 이 캐릭터로 지정해줘야 되는데 변수 설정을 그렇게 지정 안 해줘가지고 오류가 발생했네요. 이번에 다시 한번 실험을 진행해 볼게요. 이번에 색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었죠? 그럼 이제 색 바꾸는 것까지 문제없이 진행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때부터 다시 버튼을 클릭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해줘야 되니까 다시 이번에 마우스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듀레이션은 무제한이면 되겠죠? 그다음 제가 스팀 마우스라고 할게요. 스팀 마우스로 이름 짓고 나머지 것들은 딱히 뭐 기록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반응 시간을 기록해야 되니까 스팀 마우스를 보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스팀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반응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정해줘야겠죠. 그럼 대신 그 시점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 타임 체인지가 되겠죠. 이 타임 체인지가 스타트 포인트에 얘를 넣어 주셔야지 정확하게 반응 시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조금 심심하니까 이 메시지를 좀 넣죠. wait for green을 먼저 넣고 텍스트로 처음에는 wait 초록색 사각형인 색상이 초록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게 처음에 기본 안내 문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색상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죠? 클릭이라고 하겠네요. 그럼 이제 클릭이라고 하는 것도 메시지가 되겠죠. 그럼 이제 보면은 처음에 제가 스팀 MSG는 타임 체인지가 아니라 처음에 설정해 준 안내 문구 사각형 색상이 초록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라고 했다가 이제 스팀 메시지가 마찬가지로 타임 시간이 이제 지나게 되면은 스팀 메시지 바꿔줘야겠죠. 스팀 메시지는 마우스를 클릭해 주세요 라고 안내 문구를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메시지도 스팀 메시지라고 하는 변수를 쓸 거니까 여기 스팀 MSG 넣어주고 얘는 set every frame으로 설정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색상은 뭐 문제 없을 것 같고 나눔 스퀘어로 아까보다 조금 크게 0.07 정도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실험을 진행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이 Q까지는 어느 정도 해결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이 피드백을 봐야 되는데,
이제 피드백에서는 한번 우리가 어떤 요소를 활용해야 되는지 살펴보자면은, 이 마우스 실행된 거를 보면은 이 마우스 클릭할 때 언제 버튼을 눌렀는지도 이제 같이 기록이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보를 몇 가지 갖고 와야 돼요. 보면은 이 반응 시간을 보면 스팀 마우스 점 스타티드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스팀 마우스 반응 시간을 스타티드만 기록을 하고 반응 시간을 기록을 안 해주나? q 스타티드 RESP라고 하는 게 X, Y는 미치고, 여기서 오프셋 타임을 기록을 해주니까 오프셋 타임을 이 스타트 타임이 기록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스타트 타임을 기록을 해야지 두 개를 빼서 언제 반응 버튼을 눌렀는지 파악할 수 있겠죠. 타임은 마우스 온셋부터 기록이 돼서 그러면 이게 얘는 Q 색상이 바뀌는 시간이고, 마우스 RT가 기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그러면 사이코파이 홈페이지로 가서 사이코파이로 가서 마우스 리스폰스 타임 검색하면 이 사람들이 다 친절하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고 내 실험에 맞게 바꿔주면 되겠죠. 세이브 마우스 스테이트를 온클릭으로 설정을 해주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마우스 클릭 스테이트를 온클릭으로 해주고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제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 반응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 그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2개 정도 클릭해 본 다음에 실험이 끝났을 때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번엔 이제 이 마우스 클릭되는 타임이 기록되네. 이번에 처음에 0.35초, 그 다음에 0.3초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피드백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피드백으로 가서 여기서는 우리가 스팀 마우스를 이용하니까 마찬가지로 코드를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코드를 이용해서 이전 루틴의 스팀 마우스 점 타임 요소를 좀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이 단위가 얘는 초 단위로 기록을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곱하기 1000 정도를 해야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미리세컨드 단위로 환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리스폰스 타임은 마우스 리스폰스 RT라고 할게요. 마우스 RT는 팀 리스폰스 타임 곱하기 10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피드백 메시지를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간을 표시해주고 옆에 미리세컨드를 안내해줬으니까 마우스 피드백 메시지는 일단 먼저 마우스 RT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얘를 그냥 넣으면은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여기서 우리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피드백 MSG를 넣고 그 다음에 얘를 set every repeat으로 바꿔준 다음에 듀레이션을 한번 루틴만 마무리하는 마우스 클릭만 넣고 네. 실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되는 포인트는 시간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마우스 클릭했는데 클릭이 기록이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클릭이 기록되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아마 오류가 표시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는 클릭되는 시간이 기록이 됐는데 이 피드백 쪽에서 스팀 마우스 타임을 갖고 오는 데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드백 루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바로 이 큐로 다시 돌아가서 실험이 진행이 된 거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기서 보면은 이 스팀 마우스 타임이라고 하는 값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를 빌더 쪽에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얘를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이 간단한 실험 만드는데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표시가 되네요. 시간이 표시가 되고 클릭하게 되면 다음 루틴으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여기 보면은 소수점이 엄청나게 많이 표시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올림을 해서 자릿수를 올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라운드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미리세컨드를 표시해주면 되겠죠. 한 칸 띄워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다음 시행으로 넘어가려면 클릭해달라고 해줘야 되니까 엔터를 써야 되는데 엔터는 이 역슬래시 n 넣어주면 엔터로 인식이 됩니다. 플러스 다음 시행으로 클릭하면 다음 시행으로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장하고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되면 이제 이번에 오류가 떴는데 그거는 이 라운드를 썼을 때 얘를 스트링으로 바꿔줘야 된다. 얘는 뭐 정수형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건 str 함수를 써야지 다 문자형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없이 반응 시간까지 기록돼 주는 거를 기록해 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 한번 조금 늦게 해볼게요.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제가 의도했던 대로 문제없이 진행이 되네요. 그럼 이제 거의 9할은 된 것 같아요. 근데 피드백 메시지가 좀 작으니까 얘만 0.1 정도로 늘려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태스크 엔드를 또 해야 되는데 이전에 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태스크 엔드가 다 끝나게 되면, 이 실험이 다 끝나게 되면 참가자의 모든 반응을 이제 반응 시간을 평균해 가지고 정보를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 뭐 바로 처음부터 제시해 주는 뭔가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것도 따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계산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시험 시작하기 전에 리스폰스 타임이라 recorded RT recorded라고 만들게요. 이를 만들어서 얘는 이제 처음 빈 리스트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RT 계산했으니까 얘를 빈 리스트에 추가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이렇게 그냥 하자. RT recorded는 여기다가 그냥 .append를 이용해서 마우스 RT를 기록해주면 이 RT recorded에는 매 시행마다 이 참가자가 클릭한 반응 시간이 기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편의상 곱하기 1000을 해서 얘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라운드만 좀 해서 넣어볼게요. 반올림만 해서 이렇게 해서 얘를 기록을 해준 다음에 이제 이 실험이 다 끝났을 때 얘를 보시면은 이제 반응 시간이 언제인지 최종적으로 평균을 해서 제시를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얘를 다 마무리 한번 해보고 제 반응 시간이 언제인지 표시를 해주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안내를 제시해줘야겠네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이 평균 반응 시간을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min RT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거는 이제 min RT는 가장 단순하게 하는 방법은 이제 총 5시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실험이 다 끝났을 때 코드를 추가해서 min RT를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min RT는 이제 아까 RT가 기록되는 리스트가 RT recorded가 있으니까 제일 무식한 방법은 이제 얘를 0 플러스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 네 번째 요소, 다섯 번째 요소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면 되겠죠.
4 이렇게 한 다음에 나누기 5로 나누면 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죠. 그러면은 이제 메시지로 반응 속도는 플러스 아까 minRt를 정의했으니까 string minRt 플러스 ms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해도 루틴을 끝내는 마우스 클릭만 추가를 해서 태스크 엔드 기록을 해보죠. 5번 시행하면 너무 시간이 많지만 지금은 코드는 5번으로 억지로 정의했기 때문에 5번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RT recorded가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뜨는데 얘를 아까 정의가 안 됐었네요. 그러면 실험 시작할 때 빈리스트로 정의해주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클릭하고 그 다음에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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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평균 반응 속도가 계산이 나서 나오는 걸 알 수 있네요. 이제 폰트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건 뭐 부차적으로 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이 경우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다면 만약에 내가 실험을 하다가 이 트라이얼스 이 NLP 계속을 5가 아니라 한 10번 반응 속도 한 거에 평균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얘를 10으로 바꾸게 되는 순간 이 코드는 또 잘못된 코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반응 기록된 거는 10개가 되는데 10개 중에 앞에 5개만 평균을 해서 평균 반응 속도라고 출력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5번의 결과는 기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영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돼요. 이거를 좀 반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forloop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을 나눠주면 되니까 여기는 이제 이 5 대신에 뭐 랭스 함수 써서 len 이런 식으로 RT 레코디드 넣어줄 수도 있는 거죠.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for를 만약에 쓴다고 치면은 그냥 for 대신에 얘를 RT 썸을 0부터 시작해서 만들어 볼게요. RT 썸 플러스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나중에 이 피드백 쪽에서는 최대 실험 다 끝났을 때는 이 리스트에 있는 요소들을 다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for loop 대신에 이 RT 썸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그냥 그걸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이 시행 횟수를. 대신에 이제 이 RT 썸을 이 비긴 루틴 쪽에 넣어버리면은 얘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은 RT 썸은 처음 시작할 때 0이고 나머지 점점 누적식으로 기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넣고 비긴 익스피리먼트에 넣는 게 적합해 보입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실험을 진행하게 되면 글자가 조금 커 보이는데 피드백 쪽에서 저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10으로 늘렸나요? 늘려가지고 10번 하나? 아, 그런 거 같네요. 그래도 이제 문제없이 다 기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제 평균 반응 속도도 문제없이 출력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고려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드릴 수 있는 거는 너무 빠르게 반응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알려주는 피드백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은 제가 try again에서 되게 빠르게 누르면 너무 이르다, click to try again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Q에서 반응 버튼 눌렀을 때 이걸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루프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보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리핏 개수를 되게 많이 둔 다음에 어떤 특정 RT만 넘었을 때 이 루틴을 끝나게끔 이제 코드 쪽에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지 않고면 이제 이 루프가 무한 반복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조금 기니까 설명을 이제 지금 충분히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은 충분히 한 것 같아요. 그거 한 2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40분, 50분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진이 빠지네요. 아무튼 그 다음 두 번째로 뭐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마지막 시행, 10번째 시행 때는 마우스를 클릭하면 다음 시행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때는 그냥 이 피드백 루틴이 오지 않게끔 설정을 해주는 것도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 루틴의 시행의 개수를 고려하다가 이제 만약에 특정 시행수가 되면은 뭐 if 현재 시행수가 피드백 현재 시행수가 뭐 trials this any 현재 시행수 10개니까 10이면은 이제 얘를 끝내라, continue 루틴을 뭐 false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구문이 있어요. 저도 지금 정확하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마지막 10번째 때는 이 피드백 루틴을 스킵하게끔 하는 설정도 해주시면은 이 두 가지만 추가를 하면은 처음에 여기서 했던 이 실험, 이 뭐랄까요, 휴먼 벤치마크에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한 실험을 설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실험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실험으로 만들어서 참가자들한테 이 특정 링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코드 쪽에서 몇 가지 요소들을 고쳐주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고쳐주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이 어펜드 사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Q 부분에서는 import 랜덤 대신에 뭐 랜드인트 함수를 새로 정의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코어 클락도 new 코어 클락이 아니라 util.clock 쓰시면은 시간 받아오는 것도 기록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고치시면은 나머지는 문제없이 작동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긴 영상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더 이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유익한 내용 있으면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